오늘 시작하기 전에 제가 그 현대차 얘기를 했었는데, 그 며칠 전에 현대 그 코나 전기차 불이 났다는 보도가 나왔었죠. 그리고 이제 리콜 얘기도 나왔는데, 전 세계적인 리콜 얘기가 나왔고 또 집단 소송 얘기들도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혹시라도 생각이 드시다면 기난목에 대한 접근을 얘기 드리는 거지, 단기간에 뭘 하겠다, 집중적으로 뭔가 포화를 쏘겠다 이런 생각은 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조종에 대한 힘을 잃고 다시 이제 반등 방향으로 꺾인 상태입니다. 전체적인 흐름이나 경제에 대한 느낌에 대한 판단은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투자에 대한 심리 판단이 계속 어긋나고 있죠.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상황입니다, 지금. 전부 다 정리하고 뒤로 완전히 물러나야 될 것인가, 아니면 기난목을 보고 뭔가 잡아야 될 것인가,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막 골치가 아파서 머리가 지끈지끈한 상황입니다. 일단 전체적인 건 오늘 한번 다 볼 건데요. 유럽 CDC 데이터를 놓고 보면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미국보다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뒤늦게 경제를 재개했잖아요. 오픈했죠. 그래서 초반부 1차 대유행 이후에 한참 동안 잘 관리하고 있다가 후반부에 지금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여기 보시면 4만 대 정도 됐었는데 지금 8만 대까지 와가지고 지금 현재 그 전 대유행 대비 2배 정도 확진자 수가 매일 나오고 있고요. 프랑스, 이건 이제 월드미터 데이터입니다. 프랑스에서 이제 과거에는 10,000대도 안 넘던 대유행 때 1차 때, 근데 지금은 이제 2만이 넘는 숫자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민간 자유를 중시하는 프랑스 역시 그 패턴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 잠잠했던 러시아가 다시 또 급등하고 있죠. 가장 추운 영역에는 러시아가 이런 패턴을 보이고 있네요. 미국도 잠잠하지는 않습니다. 그 9월 8일 날 저점을 찍고 나서 계속 추세적으로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이거는 CDC 데이터입니다. 이거 존스홉킨스 데이터를 보면 여기 보시면 이제 파란 거 확진율, 그러니까 진단하려고 하는 검사자도 많아졌지만, 여기 보시면 파란색 선의 확진율이 바닥을 찍고 점점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거죠. 확진율도 따라 올라간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유럽은 지금 봉쇄를 각국에서 뭐 여기저기 뭐 프랑스, 영국, 뭐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뭐 정부에서는 마드리드 봉쇄하라 했는데, 마드리드에서는 우리는 못하겠다 뭐 이렇게 판결이 나가지고 법원에서 그걸 또 이제 계엄령이든가요, 뭔가 선언하는 뭐 이런 그 혼돈스러운 상황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미국은 상대적으로 아직은 덜한 편이고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가을 겨울의 경제 지표가 여름 때에 타고 올라왔던 그 속도만큼을 보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저는 좀 아니지 않겠는가. 확산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는 뭔가 활동을 막아야 되고, 활동을 막으면 경제가 수축되는 이런 과정이 가을, 겨울, 내년 상반기 이런 패턴에서 나타나지 않을까. 그래서 4분기는 경제 지표들이 3분기 때 달려왔던 속도를 커버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트럼프의 불확실성, 그러니까 지금 그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불확실성은 커지고 있는 상태예요. 4분기로 가면 갈수록 커지고 있고, 그 미국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은 아예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검색을 트럼프 대선 승리로 했잖아요. 근데 승리한다는 얘기는 없고요. 여기 보시면 경합주에서 바이든이 우세하다고 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걸로 봐서, 근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뭐 트럼프는 안 될 거 확실하니까 바이든 쪽에 줄을 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은 사라진 것 같고, 다만 트럼프가 그 대선 결과에 대해서 순순히 승복하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아직 결과가 안 나온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가 없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만일 그 격차가 굉장히 크게 나면 승복을 안 할 수 없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근데 트럼프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생각을 해보면 뭔가 또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대선 불복을 끌고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히려 바이든 쪽의 당선보다는 상하원의 민주당 장악 쪽으로 시계추가 좀 넘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그리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개선되고 있던 노동시장에서 이건 뭐냐면 경제 참여율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경제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 비참여 인구들이 있는데, 비참여한다는 뜻은 예를 들면 구인구직을 하려고 하는데 못해서 낙담자로 떨어져 나갔거나, 아니면 뭐 개인적으로 질병이라든가 이사라든가 아니면 자녀들을 뭔가 이렇게 케어해야 된다거나 이런 것 때문에 구직 활동을 안 하고 있는 이런 구직 낙담자나 이제 좀 떨어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는 추세로 보여요. 올라가던 경제 활동률이 밑으로 떨어졌거든요, 오히려. 9월 달에. 경제 상황이 그렇게 녹록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고용 상황이. 그리고 이건 이제 이미 보여드렸지만 27주 이상, 그러니까 3개월 아니죠, 54주니까 6개월 이상 장기 실업자 숫자를 계속 추세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특이한 것은 여기 이제 5주 미만의 실직자들이 추세적으로 계속 내려오고 있는 게 아니고요. 이게 오르락내리락을 반복합니다. 물론 추세상은 내려오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내려왔다가 살짝 들렸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또 살짝 들렸거든요. 이 이제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는데,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내려오는 속도가 확연히 둔화된 걸 보면 이쪽 추세에서 이 장기적인 실업자가 늘어나는 패턴이 위로 쭉 치켜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여기 100만 단위 내려오던 게 10만 단위 내려오다가 지금 직전 주보다 9,000명 줄었거든요. 1,000단위 줄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신규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숫자의 속도가 굉장히 감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용시장이 개선 속도가 굉장히 느려졌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런 상황을 좀 문제를 해결하고 실업자들한테 뭔가 금전적인 도움을 줘야 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일단은 여기 보시면 경기부양책이 트럼프의 제안이 불충분하다고 이제 펠로시 의장이 터부시했거든요. 이 미국 기사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1보 전전 2보 후퇴라고 나왔는데, 결과적으로는 민주당은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통과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고, 공화당이나 행정부 쪽에서는 그렇게 하기 싫은 거죠, 백악관 쪽에서는. 그래서 맥코넬 상원 의원이든가요, 그분은 11월 3일 선거 전에 통과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제가 민주당 입장이라면 굳이 성급하게 통과시킬 이유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되고 상하원을 민주당이 장악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힘의 파워가 한쪽으로 확 기울 건데, 지금 상황에서 무엇인가를 통과시키면 그 다음번에 추가적으로 뭔가를 좀 하기가 애매모호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딜레이 되더라도 참았다가 대선 이후에 여세를 몰아서 자기네 원하는 방향으로 다 끌고 가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11월 3일 전에 과연 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문제 때문에 항공업계에서 지원에 대한 부분이 어렵지 않겠는가. 그래서 대량해고는 일단 순차적으로 일단은 진행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디즈니 대량해고는 막을 수 있는 게 없고, 디즈니 대량해고 28,000에 32,000 정도는 계속 36,000이네요. 해고가 나올 것 같아서 대기업들의 대량해고가 아직은 끝나지 않은 상황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고, 경기부양책이 지지부진하니까 이전 소득으로 떠받치고 있던 미국의 가계소득 부분을 떠받치기가 지금은 어려워진 것 같죠. 그래서 이제 9월 지표하고 10월 지표가, 이제 9월 지표가 아직 확연히 다 나오질 않았는데, 9월 지표를 보게 되면 과연 9월 지표에서 이렇게 개인 소비 지출의 탄력도가 지금 계속 줄고 있죠. 탁탁 튀고 있는데 줄고 있어요, 탄력 정도가. 이 8월 지표까지만 나왔거든요. 근데 9월 지표가 나오게 되면 이 탄력의 정도가 더 둔화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10월 지표는 오히려 악화로 터닝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또 생각해 봐야 될 건, 사실 이제 여기 동아기사에 보면은 우리가 초반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기면서 총 4차례 2조 8천억 달러의 자금 집행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최초에 3조 2천억 달러 얘기했다가 2조 8천억 달러로 줄었죠. 그 다음에 뭐 2조 2천까지도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완전히 락다운 됐다가 풀어준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600달러씩 지원하던 부분들이 400달러로 지금 줄었는데, 이거를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 하고 있는 그런 경기부양책을 지원하는 것이, 그 정도 지원된 것이 과연 여기서부터 올라왔던, 그러니까 4월달 급등하고 5월달 이렇게 추세를 타고 올라왔던 것만큼, 그리고 또 이제 경제가 재개되면서 소비나 이런 것들이 확 살아났었죠. 그런 것들만큼 과연 후반부에도 이런 빠른 속도를 보일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부분은 개인적으로는 조금 의문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미 말씀드렸지만 많은 부분이 이제 그 주택의 거주에 들어가는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연체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늘어난 상태고, 그래서 집에서 쫓겨나는 것들을 이제 주정부라든가 혹은 연방정부에 좀 막아주고 있긴 한데, 그 연체는 탕감된 게 아니고 유예된 거죠. 그리고 모기지 연체도 마찬가지로 탕감된 게 아니고 유예된 거기 때문에 그런 쪽에 자금들이 좀 일정 부분 쏟아져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제 초반부에 부었던 2조 8천억 달러 정도의 규모가 아닌 상황에서 경제에 그 과거 올라왔던 속도만큼의 탄력을 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부분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로이터 기사에 investing.com이 전달한 기사인데요. 그 미국 S&P 500 지수의 그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이 한 21%, 그러니까 증가는 못하고 21% 감소죠. 2분기에는 30.6% 감소했는데 3분기에는 그 21% 감소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2분기 때는 30.6%, 그 다음에 3분기 때는 21%로 감소세가 둔화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S&P 500 지수를 대상인 거고, 이거는 프레드에 보면 기업의 이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재고 부분하고 그 다음에 투자 부분에 들어간 자금 여러 가지 다 포함해서 이제 기업의 이익이 얼마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세금을 제외하고 추세적으로 여기 4분기 때 급격히 떨어졌다가 이제 2분기 때도 떨어졌어요.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은 1분기 때는 한 5% 정도 빠졌다가 전년 동기 대비가 2분기 때는 18%로 확 늘어났거든요. 그리고 전기 대비는 이제 1분기 때 마이너스 10% 빠졌고, 그 다음에 2분기 때도 또 마이너스 10% 빠졌어요. 이게 계속 툭툭 떨어졌으니까. 3분기 때는 조금 더 이게 나아질 거라는 추세죠. 4분기의 전체 소득이 3분기보다 훨씬 더 좋아지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말씀드렸지만 이게 교착 상태로 자금 집행이나 이런 것들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대규모로 반등한 여력이 추세적으로 탄력을 받으면서 올라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뭐 연말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세일이나 이런 것들이 준비되고 있긴 하지만, 그런 상황이 기대치만큼 과연 성과를 내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4분기 쪽은 사실 경제 지표들이 계속 안 좋은 쪽으로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 더블딥 이런 얘기는 지금 추가적으로 나오고 있지는 않은데, 이제 경제 지표가 안 좋은 방향으로 나오게 되면 그런 소리가 다시 나오겠죠. 문제는 이런 상황의 움직임에서 주식시장이 과도하게 높은 배수를 보이고 있음에도 투자 심리는 그렇게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투자 심리에 따라서 자금을 집행하고 그냥 내가 들어갔다가 멀리 긴 훗날을 기대하면서 가만히 그냥 매집해서 좋은 기업들을 들고 있지라고 생각하는 게 올바를 것이냐, 아니면 뒤로 물러났다가 조정 시에 매수하는 게 올바를 것이냐, 아니면 조금씩 매수해서 들어가는 게 올바를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논점이 있고, 아니면 아예 단타 매매를 반복적으로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돼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잘 검토해서 비중별로 잘 나눠서 작업을 하거나, 아니면 투자 성향에 맞춰서 작업을 하거나, 아니면 주식별로 나눠서 작업을 하거나, 뭐 이렇게 포트폴리오 전략을 짜야 될 것 같고요. 아직은 좀 더 지켜보고 싶은 생각은 9월달 지표가 발표되고 10월달 지표가 발표되는 상황에서
경제 지표들이 안 좋아질 것 같거든요. 그리고 경기부양책도 통과될 것 같지 않은 상황이고, 그러면 조금 더 지표가 나오는 상황에서 주식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좀 더 지켜보고 액션을 결정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과거에는 전혀 보지 못했던 투자의 그 심리 패턴이 요번에 나타났고, 그 부분을 꿰뚫지 못한 부분이 큰 패착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시점에서 계속 이 광기가 갈 것이냐라고 하는 확신도 사실 없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과도한 광기가 계속 올라가기는 이제 기본적으로 근본적인 바탕, 특히 경제가 받쳐줘야 되는데, 그 경제의 받침이 상대적으로 지금 취약해지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물론 이제 바이든이 되고 당선이 돼가지고 상하원을 다 장악하게 되면 빠른 속도로 경기부양책을 펼 수도 있습니다. 이제 내년 상반기가 완전히 풀리겠죠. 바이든이 대통령으로 취임을 하고, 그다음에 상하원을 완전히 장악하게 되면 이제 자기 마음대로 뭔가 액션을 취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 전까지는 불확실성이 오픈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는 그렇다 하더라도 조금만 더 지켜보고 상황을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